자, 33번 합니다. 오늘도 4개를 할 거고. 자, 시작해보자. 첫 번째 문장에 Turtle hatchlings라고 나왔는데 hatchling은 밑에 써 있을 거야. 갓 부화한 동물 이렇게 써 있지. 자, 갓 부화한 새끼 거북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it seems 이렇게 묶어보세요. 그 문장을 구성할 때 뭐뭐처럼 보인다라고 할 때 it seems that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그거를 중간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갓 태어난 새끼 거북이는 have evolved. 얘네들은 진화시켰어. 진화했어. 뭐 하도록? 기어가도록. 진화했다. 기어가도록. 어디를 향해서? 빛을 향해서. 하고 it seems니까 처럼 보인다라고 하면 되겠지. 갓 태어난 새끼 거북이는 빛을 향해서 기어가도록 진화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고. 이건 특별한 거 없는 문장인 것 같아. 다음 거. For millions of years. 수백만 년 동안 이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왜냐하면 the light on the dark.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의 잠깐만 이렇게 가야겠네. 어두운 해안가에서의 빛은 나타냈기 때문이다. 달이 비친 것을, 달빛이 비친 것을, 별빛이 비친 것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물 표면에서. 상황 이해되지? 바닷물에 달빛, 별빛이 비치면 이제 반짝반짝 빛난단 말이야. 그래서 새끼 거북이가 그걸 보고 따라간다는 거지. 그럼 이제 바다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요런 단어는 어렵지 않을 거야. 합리적인이란 뜻이고, 요건 이제 효과적인이란 뜻이잖아. 근데 얘네들이 새끼 거북이들이 본능에 따라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본능이라는 단어 알면 좋을 것 같아. 어렵진 않은데 이런 거 있지. instinct. 아마 대부분 알고 있을 만한 그런 단어인 거고. 다음 거. Following the right red baby turtles back home to the sea. 동명사 주어입니다. 빛을 따라가는 것은 red는 동사원형 lead에서 왔지. 이끌어주다 lead. 빛을 따라가는 것은 이끌어 주었다. 새끼 거북이를 다시 바다에 있는 집으로 이끌어 주었다.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부분인 거고. The problem started. 문제가 시작했는데 뭐 할 때 문제가 시작했냐면 Human began building beachfront homes and sparkling hotels at the other side of the beach. 인간들이 짓기 시작했을 때 비치프런트 홈이면은 뭐라고 할까? 해안가를 앞에 두고 있는 집 정도의 뜻일 것 같거든? 해석 한번 볼까? 뭐냐? 해변가 주택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 해안가를 앞에 두고 있는 집. 해안가 주택을 짓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스파클링 호텔즈면은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호텔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짓기 시작을 했을 때 어디에? On the other side of the beach. 해안가의 다른 쪽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거든. 자,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지금 해석도 안 어렵고 내용도 안 어려운데 이것만 좀 하고 가자. 디아더하고 어나더 차이가 뭐더라? 뭐라고? 잘 안 들려 뭐라는지. 디아더 어나더 차이가 뭐야? 정해져 있을 때, 안 정해져 있을 때지. 디아더가 정해져 있을 때고 어나더 안 정해져 있을 때지. 여기서 왜 디아더를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볼래? 한 사이드를 말했어. 한 사이드가 어디였어? 그 얘가 건물 지은 사이드 말했어. 그거 아니야. 아니.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여기가 이제 해안가야. 모래사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이제 바다야. 그럼 거북이들이 알을 모래사장에다가 낳잖아? 그럼 얘네들이 이제 태어났어. 그래서 거북이가 여기로 가야 되는 거잖아. 왜 여기로 가냐면 별빛 달빛이 여기에 비쳐. 그러니까 거북이들은 저기가 반짝반짝 빛나네 하고 이제 여기로 가면은 이제 바다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자연의 섭리다라고 율순이가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해안가 주택이나 호텔을 여기다 지어? 여기다 짓자. 여기다가 집을 짓고 호텔을 짓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바닷가 쪽이냐 바닷가 반대쪽이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했을 때
거북이들이 여기로 안 가고 여기로 간다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방향 두 개를 설정해 놓고 거북이가 여기로 안 가고 여기로 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얘기야. 다시 한번 볼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 할 때? 인간이 해안가 주택이나 빛나는 호텔을 짓기 시작했을 때 해안가의 반대편에 다른 쪽에,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거야. 해안가가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다, 두 개라고 설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지. 됐지? 근데 이제 내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해보면은 이제 디아더가 써 있다는 걸 보고 나서 설명하니까 이런 설명이 가능한 건데, 디아더 어나더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긴 조금 애매한 것 같기는 해. 근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시간 들여서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문제가 나와도 기억은 나겠지. 그래서 어렵진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넘어가 보자. Now after hatching. 해치라는 단어가 이게 부화하다거든. 해치. 그래서 아까 해칠링이라는 단어가 갓 부화한 생물이라고 했잖아. 해치라는 단어가 저기 들어가 있지. 그래서 부화 후에 turtles heading for the brightest nearby right까지 가서 묶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동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bright 최상급이지, 가장 밝은이라고 해석을 할 거고, nearby 근처에 있는 이란 뜻이고, bright는 당연히 빛일 거야. 그래서 근처에 있는 가장 밝은 빛으로 향하는 거북이. 자, 요거는 분사. 근처에 있는 가장 밝은 빛으로 향하는 거북이는 we're being guided straight into traffic. 얘네들은 이제 뭐 한다? 가이드를 받는다. 곧바로 어디로? 트래픽 쪽으로. 트래픽은 막 차 지나다니는 걸 트래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해석에 뭐라 나올까? 차량으로라고 해서 그랬네. 차량으로 가이드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요게 이 head for라는 말 자체가 어디로 향하다라는 뜻이야. 요건 좀 기억을 하자. head for, 어디로 향하다. 그리고 좀 생소할 수 있는 표현들 중에서 head는 그래도 좀 들어봤을 수 있는데, 향하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다른 단어 중에 make for라는 표현도 있어. 이것도 어디로 향하다라는 뜻이거든. 이거 같이 알고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법적으로 were being guided 하면은 이거 뭐랑 합쳤다? 말해봐. 뭐랑 합쳤어? 완료야? 진행이랑 그 뭐야? 수동. 진행 수동. 그럼 진행 수동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아? 뭐뭐 되어지고 있다.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래서 거북이는 차량 쪽으로 곧바로 가이드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것 같아. 됐고. Are self-destructive sea turtles naturally irrational? 그 self-destructive면은 자기 파괴적인이거든. 그래서 해석에 자멸적인이라고 아까 나왔더라고. 자멸적인. 자기 파괴적인 바다 거북이는 자연적으로 얘네들은 지금 자연적으로 불합리한 건가?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었구나. 의문문이라. 자멸적인 바다 거북이는 자연스럽게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Yes, in the modern world. 현대 세상에선 그렇다. 그런데 there's a deeper truth. 더 깊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Turtles are basing their decisions on simple cues that were perfectly rational for their ancestors. 거북이들은, 자, 요 표현 하나 봐봐. 요거 생소한 사람들도 있을 거야. 요거 동사 원형이 베이스야. 베이스. 그 다음에 요렇게 쓰거든. 베이스 A on B. 그 이게 A를 기반 두다 B에 라고 해석하는 표현이야. A를 B에 기반 두다. 그러니까 베이스 their decision on simple cues,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거북이들은 그들의 결정을 기반을 둘 건데 어디에? 간단한 단서에 기반을 둘 거야. 완벽하게 합리적이었던 그들의 조상들에게는 완전히 합리적이었던 단서에 그들의 결정의 기반을 두는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어렵진 않지만 역시 확인 한번 해보자.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단서가 뭘까? 빛을 따라가는 거지. 빛을 따라가는 거. 빛을 따라가는 거는 조상들에게는 합리적이었어?
왜 합리적이었지? 그걸 따라가면 뭐 있어? 바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거북이, 조상 거북이들 입장에선 그게 합리적인 행동이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비합리적으로 변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얼른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이제 이런 거지. 합리적이냐 안 합리적이냐, 합리적이냐 안 합리적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충분히 가능하거든. 물론 난이도는 어렵진 않을 건데 그런 거 한번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를 수동태로 한번 바꿔보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A가 앞으로 빠지고 is based on B가 돼. 요거 무슨 뜻일까 생각해보면 A가 B에 기반 두어지다 라는 뜻일 거야. A가 B에 기반 두어지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는 게 요거잖아. based on. 뭐뭐에 기반을 두어진, 뭐뭐에 기반을 둔. 그게 거기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만들어진 말이야. 자, 하고 계속합니다. These days, however, 하지만 these days, 요즘에 their evolved decision-making mechanisms, 그들의 진화되어진 의사결정 메커니즘은 are being blinded, 또 나왔네. 진행수도. 그들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은 블라인드 되어지고 있다. 뭐에 의해서? 현대적인 전등에 의해서, 요즘 불빛에 의해서 블라인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북이들 입장에서는 옛날부터 그렇게 하는 게 생존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그냥 계속 하는 건데,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똑같은 행동이 이제는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변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글인 거지. 이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이걸 보면은 무슨 생각이 나냐, 명지에서 문제 내는 스타일 중에 외부 지문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두 지문에서의 뭐 일치 불일치를 공통점을 찾으시오 이런 거 나오잖아. 이게 되게 생각보다 여기저기 자주 등장하는 소재거든. 예를 들어서 왜 이제 인간의 진화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글들을 보면 가끔 이런 얘기를 해. 사람이 어떤 본능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 본능적인 행동이 우리 조상에게는 도움이 되는 행동이어서 계속 하는 건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우리한테는 도움이 안 되게 돼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 뭐가 있을까? 막 생각은 안 나는데 생각나는 거 있어? 뭐 있을까? 인간이 하는 행동들 중에서 그 있잖아, 애기들 이렇게 잡는 힘이 되게 세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 그게 왜 잡는 힘이 센지 알아? 그치, 엄마 안 놓치려고 잡는 힘이 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진화 역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본능인데 그게 요즘에는 조금 그 효용이 떨어지기는 했지. 그러니까 뭐 합리적이냐 안 합리적이냐의 어떤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옛날에는 그 잡는 힘이 엄청 센 게 엄마한테 매달려 다녀야 되니까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지만 요즘에는 좀 그 의미가 떨어지긴 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랑 좀 연결해서 문제를 내기가 좋을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그 행동의 합리성의 어떤 무게가 떨어졌다, 이런 걸 말하는 글로서. 자, 복습 한번 잘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들어갑니다. 다음 문장 가보자. 다음 34번 가보자. 자, 요거는 어렵다기보다는 내용을 이해하려면 생각을 한번 해야 되거든. 한번 시작해보자. 자, sensory organs면 감각기관이라고 해석을 할 거야. sensory가 당연히 감각이고 organ, 이게 기관이란 뜻이니까. 감각기관은 유일한 채널, 통로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통로입니다. 뭐 사이에서? 두뇌와 바깥 세상 사이에서. 자, 봐봐. 여기 두뇌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바깥 세상이 있어. 바깥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정보가 두뇌로 들어오려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지. 뭔가를 통해서 들어오지. 예를 들어서 눈이라는 시각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건 코라고 하는 후각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건 어떤 통로를 거쳐서 들어와야 되지 그냥 막 들어오진 않는단 말이야. 그걸 한번 상상을 해봐. 그래서 감각기관이 유일한 통로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야. 자, simply put, 요거는 그냥 표현을 기억하면 돼. 단순히 말해서란 뜻이야. 단순히 말해. 두뇌는 is not designed to sense on its own. 두뇌가 설계되진 않았다. 뭐 하도록?
느끼도록 on its own 스스로 뭐 그 자체로 정도로 해석을 할 거야. 두뇌가 그 자체로 스스로 느끼도록 설계가 되진 않았다. 두뇌가 느끼는 게 아니지. 두뇌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자, for instance 네모 치세요. 예를 들어서 unexposed brain 이거 PP지. 노출되어진 두뇌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상상을 하는 거야. 머리뼈 속에 두뇌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두뇌가 이제 머리뼈 속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노출된 두뇌는 밑줄 좀 잘 보이게 밑줄 쳐봐. neither 밑줄 쳐봐.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nor 나와야 되지. 이거 알지? neither A, nor B.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라는 뜻이지. 그리고 거기서 neither A하고 nor B는 병렬이어야 돼. 그래서 요 sense라는 동사 원형하고 feel이라는 동사 원형이 병렬인 거야. 자, 그럼 한 단계만 더 가보자. 왜 동사 원형으로 병렬을 했을까? 투부정사 왜 안 되지? 그치, would가 조동사라서 안 되는 거지. would 동사 원형 병렬이야. 그래서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건데, 노출되어진 두뇌는 빛을 감지할 수 없고 뭐 하는? 거기에 비추는, 그것을 비추고 있는 빛을 감지할 수 없고 feel something, 무언가를 느낄 수 없다. 그것을 터치하는 무언가를 느낄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석을 할 거야. 요 ing는 당연히 분사 ing일 거고 요것도 분사 ing일 거야. 자, 문제. 요거 누구예요? 요거 it 누굴까? 뭘까? 그치, 뇌야. 요거 누굴까? 요것도 뇌야.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볼게. 우리 두개골 안에 뇌가 들어있잖아. 근데 뇌가 바깥으로 나왔어. 그래서 뇌가 이렇게 있어. 뇌야. 근데 뇌에 이렇게 빛이 뇌를 비추고 있어. 뇌가 빛을 느껴? 못 느끼잖아. 그 얘기를 말하는 거야. 누가 와가지고 뇌를 손으로 만졌어. 그럼 뇌가 그거를 느껴? 못 느낀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뇌 자체가 느끼는 게 아니고 감각기관을 통해서 뇌는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사실 in fact patients are often kept awake during brain surgery. 환자들은, 자, 수동태입니다. 환자들은 캡트가 킵에서 왔지.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킵 그럼 유지하다라고 해석을 하잖아. 그러니까 유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 사실 환자들은 종종 깨어있는 채로 유지되어진다. 깨어있는 채로 유지되어진다. 환자들은 그걸 당한다고 봐도 괜찮겠지? 의료진이 와서 너 깨어있어 이렇게 만들면 환자는 그걸 당하는 거잖아. 그치? 환자는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되어진다. 두뇌 수술하는 동안. 그리고 그것은 계속적한데, 그리고 그것은 도와줄 수 있어. 그 surgeon은 그 외과 의사란 뜻이야. 수술을 하는 사람을 surgeon이라 그래. surgeon이 isolate specific region of the brain, 두뇌의 특정 영역을 고립시킬 수 있게 도와준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 자, 한 번만 더. 자, 환자들은 종종 뇌 수술을 하는 동안 깨어있게 되는데, 그리고 그거는 도와줘. surgeon, 외과 의사가 두뇌의 특정 영역을 고립시킬 수 있게 도와줘. 여기서 말하는 고립시킨다는 얘기가 따로 떼어놓는다는 뜻이야. 두뇌가 이렇게 있을 때, 봐봐, 칠판 봐봐. 그림 그려줄게. 자, 두뇌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이제 뇌 수술을 한다라고 이제 하는 거야, 글쓴이가. 그래가지고 여기만 떼어놓고 싶어. 이게 아이솔레이트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자, 여기만 이렇게 합시다. 이게 아이솔레이트의 개념이거든. 그래서 환자들이 뇌 수술을 하는 동안 외과 의사가 아이솔레이트 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환자들을 깨어있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물론 계속적 관대니까 당연히 대시 안 되겠지. 그런 건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근데 요 문장이 이제 해석 자체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깨어 있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근데 그거를 내가 생각한 걸 말해보면, 나도 아까 수업 준비하면서 왜 깨어 있어야 할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거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환자가 깨어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감각이 살아 있다는 얘기고, 그치? 감각이 살아 있다는 얘기고, 감각이 살아 있다는 얘기는
뇌가 활성화가 된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환자가 그냥 잠을 자버리고 있으면 감각을 닫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두뇌는 활성화가 좀 덜 되겠지. 그래서 두뇌 수술을 할 때 외과 의사가 두뇌의 이쪽 부분이 활성화가 됐네, 여기가 뭐 활성화가 됐네,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뇌가 뇌가 이제 깨어 있어야 뇌가 이제 반짝반짝 돌아가고 있을 거고,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두뇌의 이쪽 부분은 뭐고 이쪽 부분은 뭐, 이렇게 잘 구별을 하면서 식별을 하면서 수술하기가 편할 거거든. 그런 의미에서 깨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난 그렇게 생각하고 수업 준비를 했거든. 근데 혹시라도 다른 의견 있으면 이따가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고, 근데 난 이게 맞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어법적으로 봤을 때 여기 isolate 체크해야겠지. help가 준사역이니까 동사원형 써도 되고 to 부정사 써도 되고. 다음, The ancient Greek philosopher Aristotle.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식했다. 두뇌의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 인식했습니다. 2000년 전에, 2000년 넘게 전에 그가 말했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Nothing is in the mind. 마음속엔 아무것도 없다 하고 nothing을 꾸며 That does not pass through the senses. 감각을 통과하지 않는 아무것도 마음속엔 없다. 감각을 통과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야. 감각을 통과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감각을 통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거 해석할 때 그 좀 팁이라면 팁인데, 이렇게 이중부정 나오잖아. 한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중부정 나오면 둘 다 지워버려. 그럼 둘 다 지워서 해석을 하면 감각을 통과하는 건 다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 이중부정 그렇게 처리하면 좀 편하고. 자, 지금까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 두뇌가 감각을 통해서 바깥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어. 자, this concept can be seen. 이러한 개념은 관찰되어질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뭐 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blindfolded, 이게 눈을 가렸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던 것 같거든. 눈이 가려졌다, 이렇게 나와 있지. 자원봉사자들이 눈이 가려졌어. 그리고 놓여졌어. 따뜻한 물 속에서. 근데 어떤 따뜻한 물이냐면 감각, 이렇게 deprivation이라는 단어가 박탈시킨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감각을 박탈한 탱크라는 뜻인데, 이게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 그 이제 실험 대상자들을 미지근한 혹은 따뜻한 물 속에 집어넣고 여기에는 아무런 소리도 안 들려. 근데 미지근한 따뜻한, 여기 웜 워터라는 단어가 나온 거는 진짜 막 따뜻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이 사람한테 어떤 온도에 대한 감각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야. 적당히 따뜻하면 사람이 뭔가 차갑다 뜨겁다 느낌을 아예 안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감각을 박탈해 버린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sensory deprivation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눈을 가린 거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여기 들어가면 아무런 냄새도 안 날 거고, 뭐 어떤 촉각도 느껴지지 않고 그냥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다시 한번 해볼게. 자원봉사자들이 눈이 가려졌어.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놓여졌어. 따뜻한 물 속에. 감각 박탈 탱크에서. 그럼 이제 맥락을 놓고 생각을 해봐. 감각적 정보가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얘네들 어떻게 될까?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두뇌는 감각을 통해서 바깥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인다 했잖아. 근데 실험 대상자들이 감각을 느낄 수 없는 어떤 실험 장소에 들어갔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뇌가 외부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없겠지. 그치? 뭐 뇌가 반응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외부 세상의 정보가 두뇌로 입력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런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 두뇌가 어떤 반응을 보일 거야. 자, 그들은 곧 경험했다. 시각적이고 청각적이고 촉각적인 hallucination. 이거 이제 환영, 착각 이런 뜻이거든. 밑에 써 있어. 환각이라고 써 있어. 얘네들은 어떤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환각을 경험했다. 근데 사실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말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아, 뇌가 그런 반응을 보였구나. 외부 자극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뇌가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일관되지 않은 생각의 패턴 뿐만 아니라 뇌가 난리가 나는 거야. 빨리 정보 좀 달라고.
자, from these experiments and others. 이러한 실험 그리고 다른 실험들로부터. 여기서 others는 다른 실험을 말하는 거야. 이 실험 다른 실험을 말하는 거야. 요거. 로부터 it is apparent that 해서 가주어 진주어 명백해졌어. 뭐가 명백해졌어? 우리는 계속적인 인풋이 필요해. 우리의 감각으로부터 계속적인 인풋이 필요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Give us personality and intellect. 우리에게 인격과 지능을 주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좀 말을 거창하게 했는데 외부 자극이 계속 들어와야 외부의 정보가 계속 뇌에 입력이 되어야 우리가 멀쩡하게 작동할 수 있다를 말하는 거야. 외부 자극이 안 들어오면 두뇌가 이렇게 난리를 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키워드가 결국은 이렇게 되지. 두뇌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의 정보를 받고 그래야 정상 작동한다. 정상 기능을 수행하더라. 이게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지. 근데 그 외부 자극이 들어오지 않으면 정상 작동이 안 된다를 말하는 거고. 자, 복습해보세요. 일단 카메라 끌게. 이거 피드백까지 하고 나서 쉬는 시간 하자.